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개막 이후 중반에 접어든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여러 종목 가운데 수영의 꽃이라고 불리는 경영 종목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내일부터는 가장 인기가 많은 하이다이빙도 시작되는데요. 우리나라 선수들의 선전도 기대됩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자 자유형 400m의 절대 강자 중국의 순양이 역영을 펼치더니 결승선을 1위로 통과합니다. 광주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개막 열흘째인 오늘부터 수영의 꽃이라 불리는 경영 종목이 시작되었습니다. 자유형과 배영, 평영과 접영 등 4가지 영법이 치러지는 경영에는 총 42개의 메달이 걸린 가운데 세계 최고의 수영 스타들이 출전할 예정입니다. 지난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회에서 7관왕에 오른 수영 황제 미국의 카엘렙 드레셀과 5관왕에 오른 수영 여제 미국의 KT 레데키가 출전해 메달 싹쓸이를 노립니다. 남자 자유형에서 중국의 순영과 호주의 맥코턴 중 누가 이길지, 남자 접영에서 미국의 케일렙 드레셀과 우크라이나의 안드리 고보로프 중 누가 이길지 세계적 선수들의 대결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이렇게 멀리서나마 순양 얼굴 봐서 너무 신기하고 우리나라 선수들도 너무 자랑스럽고 대단한 것 같아요. 남자 14명과 여자 15명 등 총 29명의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의 경영 종목 선전 여부도 관심입니다. 이번 대회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들 중 가장 메달권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 선수들은 김서영과 임다솔, 조성재 등입니다. 특히 주종목인 여자 개인 혼영 200m에서 한국 기록을 가지고 있는 김서영은 한국 여자 선수 가운데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 최초 경영 종목 메달에 도전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더 스피드를 올리려고 했고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고 더 스퍼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훈련했습니다. 수영대회 6개 종목 중 최고 인기 종목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하이다이빙은 내일부터 시작해 사흘간의 열전에 들어갑니다. 최고 높이 27m에서 뛰어내리는 선수들의 역동적 연기도 연기지만 무대의 배경인 무등산과 조선대, 광주 시내의 시가지 모습이 카메라에 어떻게 포착돼 전 세계에 전송될 것인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뉴질랜드와 탈꼴찌 순위 경쟁을 하고 있는 남자 수구의 경우 오는 23일 역사적 첫 승리와 함께 꼴찌 탈출에 도전합니다. 경영과 하이다이빙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저조했던 수영 선수권 대회의 흥행에도 불이 붙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조금 전 8시부터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경영 종목의 준결승과 결승전이 시작한 가운데 김서영의 200m 여자 개인 혼영 준결승전이 잠시 뒤 시작됩니다. 김서영은 오늘 오전에 열린 예선에서 2분 11초 45를 기록해 16명까지 진출하는 준결승전에 10위로 진출했습니다. 오늘 밤 준결승전에서 상위 8위 안에 들면 내일 밤 결승전에서 첫 메달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남자 자유형 400m에서는 중국의 순양이 사상 최초 4회 연속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소송을 거치지 않고 신청만으로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 소음배상법이 국회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는 최근 군공항 인근 주민의 신청으로 보상을 진행하고 보상금의 지급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률안을 상정된 지 17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군소음보상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광주 군공항에서 발생하는 소음 피해에 대해 소송 없이 신청만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 7시 50분쯤 구례군 광이면 천은사 인근 계곡에서 태풍 다나스로 인해 물이 불어나면서 피서객 8명이 고립됐습니다. 순천소방서 산악구조대는 수문교의 사다리를 연결해 구조에 나섰고 59살 김모 씨 등 피서객들은 다친 사람 없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구례 지리산에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26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제5호 태풍 다나스의 영향으로 전남에서는 천여 헥타르의 농경지가 물에 잠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여수와 강진, 해남 등의 농경지 1,026헥타르가 빗물에 잠겼고 순천과 보성에서는 50여 헥타르의 과수원에서 낙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강진에서는 지방도로 토사가 유출됐고 광주 지산동 재개발 지역에서는 건물 가림막이 떨어지는 등 크고 작은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난방공사 이사회가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거버넌스의 합의안을 보류한 데 대해 전라남도와 나주시가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지역 난방공사는 지난 5일 이사회에서 주민 수용성 조사를 통해 SRF 방식이 폐기되고 LNG 방식이 선택될 경우 손실보전 방안이 반영돼 있지 않다며 합의안에 대한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전라남도와 나주시는 이에 대해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10번의 협상 끝에 이끌어낸 합의안을 사실상 거부한 것이라며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친딸과 의붓딸, 처제를 성추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5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신상정보 공개와 전자발찌 착용 명령을 내렸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1부는 친족관계 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58살 김모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과 8년간의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습니다. 당초 1심 재판부는 친딸과 처제 등 피해자가 알려질 우려 때문에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내리지 않았지만 다시 김 씨의 재범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